전방 고구마 농사꾼입니다. 오늘은 베니 하루카, 꿀고구마, 하루카 고구마, 베니 고구마, 첫사랑, 꿀밤, 그리고 황금, 호박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칸후토시쿤, 그 다음에 이제 아오이 하루카, 그 다음에 이바라키에서는 이제 쿠레나이 덴시 등등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제 베니 하루카. 저는 여기서 이제 꿀고구마로 통일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남에서는 이제 꿀고구마로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꿀고구마로 통일하기로 하고요. 베니 하루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 하루카는 그야말로 요즘 핫 키워드죠. 고구마계를 완전 평정을 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시끌시끌 하고요. 외래 품종을 재배하게 하네, 못하게 하네, 단속을 하네, 마네, 이렇게까지 지금 왔으니까 우리에게는 어쨌거나 참 맛으로 봤든 아니면 이슈로 봤든 뜨거운 고구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특징이 어떤지 이제 조금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 하루카는 규슈 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쪽에서 나온 규슈 121호, 얘는 이제 외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생긴 고구마죠. 얘를 모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맛하고 피부 색깔이 뛰어난 이제 하루쿠가네라는 고구마를 이제 부본으로 해서 교배시켜서 육성한 첨가형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에 품종 등록됐죠.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베니 하루카라는 이름의 유래는 베니는 이제 표피가 빨갛다는 뜻이고요. 하루카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기존의 고구마보다는 맛과 모양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직접 육종에 참가했던 이제 박사하고 잠깐 이제 간담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박사 얘기로는 대항마라고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안노이마의 대항마. 그래서 안노이모보다는 뛰어난 고구마다, 빨갛고 뛰어난 고구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안노이모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떤지. 그때 2배 차이 가까이 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니 하루카는 이제 지금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재배되고 있는데 거의 고구마 전체 재배 면적의 한 10%, 10.1%까지 2014년 기록인가 16년 기록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바라키현, 도쿄에피죠. 그쪽이 이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치바현이나 오이타현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안노이모와 이제 대양 품종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았고요. 이제 첨가용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실크 스윗이 이제 경쟁마로 올라오고 있는데, 걔네보다도 아직은 맛이나 이 풍미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통들 평가들 하고 있더라고요. 베니 하루카는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제 고개 14호를 대비 품종으로 보통 이제 하는데, 얘네보다도 이제 선충, 뿌리 혹선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입꽃병, 이거보다 강하고 수량성도 훨씬 좋기 때문에 특상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시마 쪽, 오키나와 바로 밑에죠. 가고시마 현에 이제 식용 장려 품종이죠. 첨가형 장려 품종으로 이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이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타이나 자바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이런 데 재배되고 있는데요. 오이타현에서는 칸후토시쿤, 미야자키에서는 아오이 하루카, 이바라키에서는 쿠레나이 텐시 이런 이름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베니 하루카라는 이름 대신에 꿀밤, 아까도 말씀드렸던 황금,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고구마가 좋다는 얘기죠. 좋으니까 소비자가 자꾸 찾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름이든 저런 이름이든 붙여서 이제 계속 재배가 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니아르과의 이제 재배적 특징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꿀고구마로 표현하겠습니다. 꿀고구마의 재배적 특징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구마 뿌리 혹선충하고 잎겉병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수량성은 뭐 일본 고구마 할아버지격인 고개 14호와 비슷하긴 한데 특상품 비율이 높아가지고 재배할 만한 고구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 그 지상부의 특징을 보면은 줄기는 약간 그 안토시아닌이 착색되어 가지고 보라색이 좀 보여요, 줄기 쪽에. 그리고 굉장히 굵죠. 줄기가 굵고 길이는 좀 짧으면서 포복형이죠. 그 다음에 줄기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절간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잎은 이제 진한 녹색인데 잎의 크기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잎 모양은 뭐 심장형이고요. 그 다음에 잎맥의 뒤쪽이죠. 안토시아닌이 이제 들어있어서 보라색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 굉장히 세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객은 모양을 보면 이제 방추형이다가요, 눈이 깊지가 않아서 외관이 매끈하죠. 피맥도 없고 열계 현생이 없는 편이죠. 고구마 측은 없는 편이고 굉장히 단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검은무늬병, 즉 흑반병에 다소 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흑반병에 다소 약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수확 후에는 이제 큐링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열기를 충분히 빼준 다음에 저장하는 것이 좋고요. 얘네 재배했을 때 특이사항을 보면 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수확했을 때는 방고구마 같은 분질형입니다. 조기 재배 시에는 살이 조금 덜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얘네는 이제 조기 재배로도 많이 쓰고, 왜냐면 분질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찍 해서 방고구마, 그래서 이제 뭐 꿀방고구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120일이 되기 전에도 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낼 때는 표준 재배 일수를 130일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자료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재배 시에는 이제 살이 좀 덜 붙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 110일, 뭐 120일 이전에 이제 캐서 고구마 값이 비쌀 때 얼른 출하해서 이제 수입을 좀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재배일수를 짧게 가는 조기 재배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이 좀 덜 붙죠. 그러니까 수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표준 재배하고 만기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준 재배를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한 130일 전후에서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품종과 비교해 보면 사실 수량성은 우리나라 품종보다 좋다고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농진청에서 육종한 이제 우리나라 품종, 뭐 진율미, 풍원미, 뭐 호감미, 이런 것들은 워낙 수량성이 좋아요. 수량성이 좋기 때문에 뭐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애들이 맛이 좋고 모양이 좋고 이제 특산품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고구마죠. 재배상의 이제 특징을 보면 그 베니아르과는 이제 저장하면 숙성이 되죠. 근데 통상 뭐 한 달 숙성, 뭐 45일 숙성하는데 한 두 달, 60일에서 90일까지 보더라고요, 일본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군고구마 점질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푹 찌면 완전히 뭐 물고구마처럼 돼가지고 이제 드립, 즉 꿀물 침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숙성이 많이 되고 점질형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거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흑반병, 검은무늬병이 이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종자나 모종 소독을 하고 또는 이제 수확 후에 큐어링 처링을 하고 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아르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고구마 단면에서 나오는 그 백색의 액체 있잖아요. 야라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표피에 부착되면
까맣게 이제 변하면서 외관이 이쁘지 않으니까 야라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얘들이 퇴화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재배하면 그 껍질에 이제 고구마 가로로 띠 모양의 이제 변색하는 점점 변색하는 퇴행이 이제 보여요. 저도 뭐 몇 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무병묘를 사용해 가지고 개량을 해줘야 된다고 일본에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의 이제 그 맛이나 이 특징을 보면 당도의 당질 중에서도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메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단맛이 강한데도 뒷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이제 품이 있는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어디서 이런 맛이 많이 나오면 이제 조청, 그죠? 땅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달콤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은은하죠, 맛이 깊고. 그래서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니하르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이름이 많아서 그런지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꿀고구마, 첫사랑고구마, 황금고구마 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는 있지만 베니하르과 한 품종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꿀고구마는 수확했을 때는 분지령이기 때문에 밤고구마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고구마로의 대체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밤고구마로의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수확해서 농민 입장에서 보면 밤고구마로 판매해도 좋으나 수확량이 다소 떨어지므로 130일 정도의 표준 재배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처음 캤을 때는 분지령으로 밤고구마지만 숙성되면서 점차 점질화되면서 당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로 덩굴초긴병, 잎꽃병, 뿌리 혹선충에도 매우 강한 저항성을 보이고 있어서요. 우리 농민 입장에서 보면은 재배하기에 아주 쉬운 품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인데요. 꿀고구마는 고무무늬병, 즉 흑반병의 저항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확한 후에 본 저장 전에는 큐어링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삽식 전에 모종을 소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꿀고구마 베니하르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